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과 자산을 함께 지켜드리는 유튜브 채널 헬스자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이 되면 은행에 가서 내 돈을 내가 직접 못 찾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내 돈인데 은행이 왜 못 주겠어? 통장도 있고 신분증도 있는데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 사례를 접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이고 우리는 그 흐름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통장을 떠올리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제 인생이었고 제 노력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통장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26년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금융권과 정부, 통신사까지 공통으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그때부터 금융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불편해도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칠순 잔치를 앞둔 한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손주들 용돈을 주려고 현금을 좀 찾으러 은행에 갔답니다. 평생 써온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챙겨서 창구로 갔는데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액 현금 인출은 생체 인증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체 인증이 뭔지도 모르고 왜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내 통장이고 내 신분증인데 왜 돈을 못 주느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할머니는 돈을 찾지 못한 채 은행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건 앞으로 점점 흔해질 장면일 수 있습니다. 요즘 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시니어층이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통장과 신분증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인출이나 중요한 금융거래에는 더 강력한 인증 방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생체 인증입니다. 지문, 얼굴, 손바닥 정맥 같은 것들이죠.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리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내 돈이라도 바로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20대, 30대는 모바일 인증서 보유율이 90%를 넘지만 70대 이상은 아직도 10%대에 머물러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종이 통장만 있으면 되지 않나? 통장은 법적인 증거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종이 통장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통장이 없으면 은행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장 찍고 줄 서고 통장을 넘기며 거래하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들은 그 통장을 점점 없애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사기 문제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이 통장 하나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몇천 원에서 많게는 만 원이 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천만 개의 통장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미 많은 은행들이 신규 계좌에 종이 통장을 기본으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통장이나 전자 통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이 사라지면 내 돈의 증거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내 돈이 진짜 내 돈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통장은 평생 들고 다녔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가족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신뢰였고 안심이었고 내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금융당국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종이 통장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전자통장,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은행 내부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통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믿기 어렵고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바일 뱅킹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종이 통장은 예외가 되고 디지털 통장이 기본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이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내 몸이 비밀번호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문, 얼굴, 손바닥 정맥, 홍채 같은 생체 정보가 금융 거래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만 알면 됐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요즘은 간편 비밀번호까지 수없이 많은 숫자를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몸이 곧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금융당국은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훔칠 수도 없고 대신 써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은행들이 생체 인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 손바닥을 대면 현금을 찾을 수 있고 얼굴 인식만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해 보입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걱정도 없고 종이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체 정보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인출이나 중요한 금융 거래에서는 생체 인증 없이는 아예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은행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통신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포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금융권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화도 금융도 신분 확인의 기준이 하나로 묶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폰과 생체 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일상에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내 얼굴, 내 지문 같은 생체 정보가 혹시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비밀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얼굴은 바꿀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금융기관은 생체 정보 자체를 저장하지 않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삭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암호화된 정보만 남기고 원본은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예 이런 변화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나는 창구에 가면 되겠지, 직원이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되면 창구가 줄어들고 있고 창구 업무도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창구에 가면 다 해결되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막연히 무섭다고 피하는 순간 그 변화는 더 큰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금융 시스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막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좋은 제도도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때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나중에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먼저 은행에 한 번은 꼭 가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거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생체 인증이 무엇인지, 지문인지 얼굴인지 손바닥인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한번 등록해두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에게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절대 민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들도 지금은 시니어 고객에게 설명하는 걸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다면 최소한의 금융 기능은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이란 이체를 혼자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잔액 확인, 거래 내역 보기, 인증 요청이 왔을 때 승인하는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전화만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금융은 이제 전화기를 넘어선 영역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금융 생활의 절반 이상을 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나 지인이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모든 금융 정보를 통째로 맡기는 순간 위험이 커집니다. 비밀번호를 대신 관리하게 하고 인증을 대신 해주게 하면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은 언제든지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움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시니어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디지털로 전환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들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은행들도 각자 어르신 전용 교육과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칠판 앞에서 수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기를 만져보며 하나씩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특히 은행에 마련된 시니어 전용 창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씨가 크고 설명이 느리고 용어가 쉽습니다.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안내합니다. 이런 창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냥 일반 창구에 줄을 서지 말고 시니어 창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금융 사기에 대한 감각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생체 인증이 강화된다고 해서 사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방법만 바뀝니다. 인증을 대신해 달라거나 은행 직원이라며 접근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은행은 절대 전화로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 금융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실히 일하고 통장에 넣어두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통장을 지키는 방법까지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불편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돈이 부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갑자기 필요해지는 순간,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거나 가족 행사로 현금을 찾아야 하거나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연락해 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판단이 느슨해지고 확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것이 금융사기입니다. 2026년 이후 금융 환경에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바로 창구에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체 인증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인증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가 지연됩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바로 내 정보를 넘기는 일입니다. 한번 넘긴 정보는 되돌릴 수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만의 금융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다. 둘째, 전화나 문자로 오는 금융 요청은 무조건 의심한다. 셋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을 평소에 몸에 익혀두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떠올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를 노린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눌한 말투나 이상한 요구로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제 은행 이름과 직원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접근합니다. 심지어 실제 상담 녹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끊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 원칙만은 지켜야 합니다. 은행들도 이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시니어 고객을 위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거나 평소와 다른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갈 때는 단순히 업무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이 무엇인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알림 서비스가 있는지, 고액 인출 시 추가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생체 인증 외에 대체 방법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귀찮거나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된 고객일수록 은행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금융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령, 거래 패턴, 위험도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니어 고객에게는 더 많은 확인 절차가 붙고 더 많은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보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보호가 오히려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가 오기 전에 미리 익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닥친 후에 당황할 것인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부담도 크지 않으면서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공부도 필요 없고 기술을 완벽히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는 생체 인증이 등록되어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내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급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모른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체 인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체 인증이라고 하면 무섭고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 창구에서 몇 분이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바닥을 한번 올려놓거나 얼굴을 한번 비추는 정도로 등록이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은 이 과정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다면 금융 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은행 앱을 설치하는 것까지만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치만 되어 있으면 직원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했다고 해서 바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금융 원칙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확인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은 도움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육은 생각보다 실용적입니다. 이론보다 실제 상황에 맞춘 설명이 많고 반복해서 질문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함께 배우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런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시작하기 전까지의 두려움입니다. 한 번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게 됩니다. 금융 환경은 변했지만 사람의 적응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변화를 한 번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생체 인증만 등록하고 다음 달에는 앱 사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보호 서비스 하나를 추가하는 식으로 나눠서 접근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예전처럼 살면 안 되나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뀝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시스템은 바뀌고 규칙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변화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쥘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갈리기 시작합니다. 금융에서 주도권을 쥔다는 말은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걸 완벽히 이해하고 혼자 처리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최소한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대신 관리해 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통장만 맡기면 은행이 알아서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도 책임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시스템은 제공하되 선택과 확인은 고객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순간은 창구에 갔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번호표 뽑고 앉아 있으면 직원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줬습니다. 지금은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겠습니까?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십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질문 하나하나가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질문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체 인증을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몸으로 본인 확인을 하겠다는 뜻이구나. 모바일 확인이 가능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으로 거래 내역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말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으면 대답도 훨씬 편해집니다. 모른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모르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 인증이 강화된 만큼 본인이 동의한 거래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원칙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인증 절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자산을 지키는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증을 대신 맡기거나 무심코 승인해 버린 거래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융에서는 기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언제 어떤 인증을 했는지, 어떤 기기로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는지가 모두 남습니다. 이 기록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인증 하나, 승인 버튼 하나를 누를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변화가 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설명은 짧고 용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행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명을 생략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하라는 교육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른다고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금융이 개인의 삶 전체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연금, 보험, 병원비, 생활비가 모두 하나의 계좌 흐름으로 묶입니다. 예전처럼 따로따로 관리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금융관리가 곧 생활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듯 금융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제 은행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생활 데이터를 함께 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확인을 요구하고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씌우려 합니다. 이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더 촘촘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돈을 찾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준비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배우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금융 관련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금융 이야기를 자주 나누지 않는 분들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판단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소한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위험 신호는 금융 관련 변화에 대한 정보가 끊긴 상태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고 실제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보는 대체로 늦게 전달되거나 핵심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제도는 이미 바뀌고 절차는 달라집니다. 결국 가장 먼저 불편을 겪는 사람은 정보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예전에 만들어둔 계좌들입니다. 수십 년 전에 개설해 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좌들은 본인 인증 정보가 최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사용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계좌일수록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없는 계좌는 정리하고 계속 사용할 계좌는 인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명의나 대리 거래가 설정된 계좌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가족 간의 편의를 위해 대리를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런 구조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인증 방식이 바뀌거나 본인의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은행과 상담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현금 사용 습관입니다. 여전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변화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 자체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금액이 클수록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전혀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언제든 현금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활 방식에 맞는 금융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걸 디지털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대응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 두고 큰 돈은 보호장치가 강한 계좌에 나눠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눠두면 급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는 혼자서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생활 패턴에 맞는 계좌 구조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권하는 상담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른 구조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도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안내해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도 아무 생각 없이 맡기는 태도도 모두 위험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정보 속에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금융은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도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오히려 위험해졌습니다. 금융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혼자 판단하는 순간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소한 한 사람과는 금융 이야기를 공유해야 합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 금융 상황을 완벽히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비밀번호를 알려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계좌가 있는지,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만 공유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공유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 대신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금융기관들은 가족 확인 절차를 점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리 공유된 정보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통장이 기록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메모와 정리된 정보가 대신해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도 좋고 노트에 정리해도 좋습니다.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생체 인증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주요 금융 연락처는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정리해 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위한 안내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융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차는 바뀌고 기준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준비했다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듯이 금융 상태도 가끔은 점검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시니어 금융 교육과 상담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번 듣고 끝내기보다는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설명도 달라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이해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다 따라가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할만하더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시작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도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은행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가 쓰는 은행이 어디인지, 어떤 계좌가 있는지만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내일은 한 가지 질문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변화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금융의 변화는 단순히 절차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금융의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돈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증은 늘어나고 확인은 많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번거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의 목적은 단 하나,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시간이고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한 안전망이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연결됩니다.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이라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제 은행은 돈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래 패턴, 사용 방식, 접속 기록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 흐름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제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맡기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 지점이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내용에는 서명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인증에는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은행 창구든 전화든 화면이든 상관없이 이해할 때까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금융사고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은 경쟁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 발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도 정부도 그 속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시니어 세대는 결코 뒤처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신중하고 가장 책임감 있게 금융을 대해온 세대입니다. 그 경험은 지금도 큰 자산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과 도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도구를 조금만 이해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무게는 오히려 더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그 태도가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은 단번에 생기지 않지만 하루에 하나씩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하려고 듣는 것, 내일은 질문 하나를 적어보는 것, 그 다음은 은행에 한번 들러보는 것, 이렇게 이어지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금융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선택권입니다. 금융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절차가 많아져도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할 권리는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도권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고 동의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금융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의 변화 앞에서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계에 약해서, 이해가 느려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정보의 부재와 확인의 생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천히 물어보고 이해될 때까지 확인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잠시 멈추는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기술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2026년 이후에 금융은 더 빠르고 더 디지털화되고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체 인증은 당연한 절차가 될 것이고 종이 통장은 점점 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본질은 불편함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사기를 막고 실수를 줄이고 본인이 모르는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문제는 그 장치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맞닥뜨릴 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비입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한 번 더 들러서 확인하고 교육 안내문을 한 번 더 읽고 가족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 이 세 가지 행동만으로도 미래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되어 있다는 감각만 있어도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채널 헬스 자산은 앞으로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함께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건강이 몸을 지키는 것이라면 금융은 삶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정된 금융 환경이 있어야 치료도 가능하고 휴식도 가능하고 가족을 생각할 여유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이나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질문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금융 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견뎌온 세대입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 하루를 써야 했던 시절도 지나왔고 자동이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혼란도 겪어봤습니다. 그 모든 변화를 지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번 변화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확인하고 선택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려는 태도만 잃지 않는다면 어떤 금융 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